며느리야, 엄마가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서 너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떨까? 어머니, 저희 집은 너무 좁아서요. 애들도 있고. 차라리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럼 아들 집은 어떨까? 큰 방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도 바쁘고.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24시간 전문 간병인도 있고요. 그렇구나. 알았어. 이 대화는 제가 며느리와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저는 올해 71세,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된 박순덕입니다. 3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던 제가 정작 제 차례가 되니 아무도 저를 모시려 하지 않더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 사는 박순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는 말을 들은 후 어떻게 월 30만 원으로 당당하게 혼자 살게 되었는지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기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았거든요. 당뇨도 있고 무릎도 아픈데 계단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월 300만 원이 넘었고 간병인은 월 4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제 연금 15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배운 지혜와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5년간 시어머니를 모셨던 며느리가 어떻게 당당한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덕아, 시어머니 모시는 건 며느리 도리야. 내가 잘해야 해. 남편이 결혼 첫날부터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죠.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우리 가족이 화목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1988년 26살에 결혼한 저는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58세셨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순덕아, 김치가 너무 짜다. 다시 담가. 어머님, 어제 담근 김치인데요. 어제 것도 짜고 오늘 것도 짜면 다시 담그는 게 맞지 않겠니? 매일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밥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소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기저귀를 이렇게 차면 어떡하니? 내가 다시 해줄게. 순덕아, 애가 우는데 젖이 부족한 거 아니야? 분유를 좀 타줘. 첫째 정민이를 낳고 나서도 제대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해야 했죠. 둘째 수민이까지 낳고 나니 정말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고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모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엄마 간병은 내가 해야겠어.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83세까지 사셨고 저는 그 긴 세월을 오직 간병과 집안일로만 보냈습니다. 제 청춘도 제 꿈도 모두 시어머니를 위해 바쳤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덕아,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66세, 남편은 68세였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고작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어느 봄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며느리 미경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모셔가려고 하는데. 정말요?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 내가 25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며느리가 나를 모시려고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미경이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집으로 모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집도 좁고 애들도 있고. 그럼 차라리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던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25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둘째 며느리 현주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혼자 살기 힘들어서.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여유가 없거든요. 두 며느리 모두에게 거절당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3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희생했던 제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개월 정도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당뇨 때문에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고 무릎 관절염은 날씨만 흐려도 아파왔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무릎이 아파서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죠. 아,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으로 부산 지역 요양원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시설들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깨끗한 방, 넓은 식당, 각종 프로그램까지. 아, 여기서 살면 괜찮겠다 싶어서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요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1세입니다. 당뇨와 관절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 둘러보시겠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네,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외관은 정말 호텔 같았어요. 로비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덕님. 저희 시설을 안내해 드릴게요. 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셨어요. 방도 넓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식당도 호텔 뷔페 같았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만족하세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의사도 매일 방문합니다. 정말 좋네요. 그런데 비용은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거기에 간식비, 프로그램비는 별도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350만 원이라니요. 제 연금이 150만 원인데 어떻게 350만 원을 낼 수 있겠어요? 연금으로는 좀 부족하시겠네요. 가족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아들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이미 저를 거절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혼자 살기에는 몸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때 생각한 게 간병인이었습니다.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괜찮겠다 싶었죠. 다음 날 간병인 알선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미 파견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알선 받고 싶은데요. 71세 할머니고 당뇨, 관절염이 있어요. 몇 시간 필요하세요? 24시간, 12시간, 아니면 하루 몇 시간만요? 혼자 살기 힘들어서. 24시간이요. 24시간 간병은 하루 18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540만 원 정도 나와요. 540만 원이요? 네, 거기에 주말이나 명절은 추가 요금이고요. 그리고 식비, 교통비는 따로입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요양원 350만 원도 비싼데 간병인은 540만 원이라니요. 그럼 12시간은 얼마인가요? 12시간은 하루 12만 원, 한 달에 360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제 연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더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요? 하루 4시간 정도만 필요하시면 월 120만 원 정도인데, 그럼 밤에는 혼자 계셔야 해요. 밤에 혼자 있기가 가장 무서운데.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요양원 350만 원, 24시간 간병인 540만 원, 12시간 간병인 360만 원. 어떤 걸 선택해도 제 연금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간병인 비용 좀 알아봤는데.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간병인을 쓰려고 하는데 한 달에 360만 원이 든대. 360만 원요? 그럼 엄마 연금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희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자며 여유가 없어요. 미경이도 요즘 파트타임 일하고 있는데 매달 200만 원씩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차라리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원 알아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큰아들에게 거절당한 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둘째 아들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그런데 엄마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간병인을 쓰려고 하는데 한 달에 360만 원이 든대. 엄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아, 그렇구나요. 형은 뭐라고 하세요? 형도 어렵다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현주가 임신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거든요. 그래? 현주가 임신했다고? 네, 이제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입덧이 심해서 일을 못하게 됐고, 저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렇구나. 축하해, 아들아. 엄마가 괜한 소리 했네. 아니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저를 도울 여유가 없더군요. 며느리들은 저를 모시기 싫어하고 아들들은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큰며느리 미경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엄마가 간병인 비용 일부만 도와줄 수 있을까? 전부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월 100만 원 정도만. 어머님, 정민이가 말 안 했나요? 요즘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민지 학원비만 월 80만 원이고 대출 이자도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그렇구나. 정말 죄송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알았어, 미경아. 괜찮다. 둘째 며느리 현주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아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희생했던 제가 정작 제 차례가 되니 아무도 저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7페이지.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 없다면 제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근처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큰아들이 말했던 정부 지원 제도를 직접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 알아보려고 왔어요. 네, 어떤 지원을 원하시는지요? 간병이나 요양 서비스요. 아들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뭔가 해준다고 하던데. 아, 장기요양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해요. 등급 판정이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어르신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 이상이어야 시설 입소가 가능해요. 그럼 신청해보고 싶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주일 후 평가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덕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해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평가사는 제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혼자 일어서실 수 있나요?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고요. 밥은 드실 수 있으시고. 네,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다만 무릎이 좀 아프고 당뇨가 있어서. 그렇군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고요. 네, 혼자서 다 해요. 평가가 끝나고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5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하는데 시설 입소는 불가능하고 제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해요. 제가 서비스가 뭔가요? 방문 목욕, 방문 간병 같은 서비스인데 한 달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15만 원이요? 그게 다인가요? 네, 아직 거동이 가능하시다 보니 더 심해지시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월 15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간병인 하루치 비용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요양원도 비싸고 간병인도 비싸고 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3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더군요. 며느리들은 저를 모시기 싫어하고 아들들은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고 정부 지원도 미미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시어머니처럼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71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분 전환을 위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나오셨어요? 나이가 비슷해 보이시네요. 네, 71세예요. 아, 저는 73세고요. 저기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어머니는 어디 사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러셨구나.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각자 바빠서요. 그 할머니 마이너스 이분 성함이 정말 선 씨였는데 마이너스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기 힘들어서 작년에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 딸이 있긴 한데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이 신기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국가에서 만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아파트예요.
월세가 진짜 싸고 혼자 살기에 딱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싸길래요? 제가 사는 곳은 월 30만 원이에요. 보증금도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30만 원이요? 정말요? 네, 그것도 엘리베이터 있고 무장애 설계라고 해서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상벨도 있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360만 원에 비하면 30만 원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금액이었거든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LH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도와줘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해요. 저는 연금 15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충분해요. 저도 연금 12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30만 원 내고도 90만 원이 남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정말선 씨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주 2회 안부 확인도 해주고 응급 상황에는 바로 도와줘요. 병원 갈 때도 차량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런 곳이 정말 있어요? 네, 제가 벌써 1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만족해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선 씨가 말해준 LH 고령자 복지주택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은 서툴렀지만 이럴 때를 위해 배워둔 게 다행이었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을 검색해보니 정말 있더군요. LH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읽어보니 정말선 씨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월 임대료가 30만 원 안팎이고 보증금도 1,500만 원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입주 조건이었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 제 나이는 71세로 조건에 맞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라 무주택자에 해당했습니다. 연금 150만 원도 소득 조건에 딱 맞더군요. 내가 정말 신청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언제 모집하는지, 경쟁률은 어떤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1세예요. 그럼 나이는 조건에 맞으시고요. 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국민연금 150만 원 받고 있어요. 충분히 조건에 맞으십니다. 지금 모집 중인 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행복주택 단지가 다음 주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요. 월 임대료 32만 원, 보증금 1,600만 원이에요. 32만 원이면 제 연금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 무주택 증명서. 여기 리스트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이요? 네,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줘서 당첨 확률을 높여줘요. 어르신처럼 혼자 사시는 분은 5점 가산점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서류 준비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서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 무주택 증명서. 하나씩 챙기는데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어요.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이곳저곳 다니느라 무릎이 더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민등록 등본은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았지만 소득증명서를 받으러 국민연금공단에 갔을 때는 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소득증명서 발급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은 없으시죠? 은행 이자나 임대소득 같은 거? 없어요. 연금이 전부예요.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무주택 증명서를 받으러 부동산 등기소에 갔을 때는 더 복잡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집은 전세인가요? 네, 전세예요. 그럼 전세계약서 사본도 가져와야 해요. 그래야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집에 가서 전세계약서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다행히 잘 보관해 두었더군요.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매일 어디선가 한 장씩 받아오는 게 마치 보물찾기 같았어요. 드디어 신청 마감일 전날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제게 너무 어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서류 다 준비해 왔어요. 온라인 신청 좀 도와주세요. 네, 확인해 볼게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무주택증명서, 전세계약서. 다 있네요. 직원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정보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맞죠? 네, 맞아요. 가족 구성원은 본인 한 명이고 소득은 국민연금 150만 원. 혼자 사시니까 독거노인 가산점 5점 들어갑니다. 정말 감사해요.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발표는 한 달 후에 나와요. 한 달이요? 그럼 언제쯤?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LH 홈페이지에 발표돼요. 당첨되면 개별 연락도 갈 거예요. 신청을 완료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당첨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달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LH 발표. 그날부터 정말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LH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혹시 미리 발표되는 건 아닌지 계속 확인했어요. 정말 선 씨를 다시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언니, 신청하고 기다릴 때 어떠셨어요? 아, 정말 초조했어요. 매일 전화기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당첨됐죠.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신청했을 때는 3대 1 정도였어요. 그래도 독거노인 가산점이 있어서 확률이 높아져요. 한 달 동안의 기다림은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달력부터 확인했어요. 아직 20일 남았구나. 이제 10일 남았구나. 기다리는 동안 혹시 몰라서 다른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역 LH 복지주택도 있는지, 민간 임대주택 중에 저렴한 곳은 없는지. 하지만 어디를 봐도 LH 복지주택만큼 조건이 좋은 곳은 없었어요. 민간 원룸도 월세가 50만 원은 넘었고 보증금도 3천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발표일인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계만 계속 봤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1시 50분쯤 되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겠지?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더군요. 2시 정각이 되어도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2시 10분, 2시 20분.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2시 30분쯤 되어서야 해운대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라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도 어려웠어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봤는데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순덕, 박순덕. 제 이름을 찾아 위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0명, 100명.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순덕 1952년생 마이너스 당첨. 잠깐, 이게 정말 제 이름인가요? 생년월일까지 확인해봤는데 맞더군요.
당첨됐다. 당첨됐어. 혼자 집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기뻤거든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순덕님, LH 해운대 지사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셨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방금 확인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입주 전 서류 제출과 계약이 필요한데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소로 와주세요. 주소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제가 정말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기뻐서 정말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당첨됐어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어떤 단지예요? 해운대구 행복주택이요. 아, 거기 좋은 곳이에요. 저희 단지랑 비슷한데 시설이 더 좋을 거예요. 정말선 씨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자식들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걱정만 끼쳤는데 이번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먼저 큰아들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엄마가 LH 복지주택에 당첨됐어. LH 복지주택이요? 그게 뭔가요? 국가에서 만든 노인 전용 아파트야. 월세 32만 원이야. 32만 원이요? 정말요? 정민이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응, 그것도 보증금이 1,600만 원밖에 안 돼. 엄마 적금으로 충분해. 어머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그래, 더 이상 너희들 걱정 안 시켜도 돼. 엄마, 죄송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괜찮아, 아들아. 오히려 엄마가 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둘째 아들 수민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민아, 엄마 좋은 소식 있어. 어떤 소식이세요? LH 복지주택에 당첨됐어. 월 32만 원으로 혼자 살 수 있게 됐어. 정말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수민이도 정말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그래, 너희들도 이제 걱정 말고 각자 생활에 집중해. 며느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경이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이라고 했고, 현주는 축하드려요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둘 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실 저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테니까요. 이제 모두가 편해진 거죠. 다음 날 LH 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9월 임대료는 매달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관리비는 별도로 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총 37만 원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입주일까지 한 달 동안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35년간 모아둔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입주일이 되어서 새 집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댁이에요. LH 직원분이 열쇠를 건네주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무엇보다 화장실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비상벨이 있어서 안심이 되더군요. 여기 비상벨 누르시면 관리사무소와 바로 연결돼요. 그리고 주 2회 생활지원사가 안부 확인차 방문해요. 정말 감사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1층에는 작은 의무실도 있어요. 응급 상황에는 119 연결도 바로 돼요. 처음 그 집에서 잠을 잔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공간에서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월 37만 원 임대료 32만 원 관리비 5만 원만 내면 되니까 연금 150만 원으로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요.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 의료비를 쓰고도 적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아요. 1층 커뮤니티실에서는 매주 건강 체조도 하고 가끔 작은 잔치도 열어요. 생활지원사 김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세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고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혈압 한번 재볼까요? 이런 식으로 주 2회 안부를 확인해 주시니 정말 든든해요. 자식들도 이제 편해졌어요. 정민이와 수민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놀러와요. 예전처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짜 안부 확인차 오는 거죠.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저희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정말 만족해. 며느리들도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가끔 반찬 같은 걸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명절에도 부담 없이 인사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3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희생했던 제가 정작 저를 모실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360만 원. 제 연금 150만 원으로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금액들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월 32만 원이면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비상벨, 생활지원사, 무장애 설계. 혼자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많아서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정말선 씨 덕분에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 연금 150만 원 정도면 충분. 독거노인은 가산점 5점. 신청은 LH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1년에 몇 번씩 모집해요. 저처럼 혼자 살기 어려우신 분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으신 분들,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경쟁률이 있어서 모든 분이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으니까 조건이 되신다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얻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더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71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1층 커뮤니티실에서 이웃들과 함께 체조를 해요. 점심 후에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나 고추를 기르기도 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봅니다.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되니까 대화도 더 편해졌고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해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저를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관계가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늙는다고 해서 모든 선택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만 의존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분명히 다른 좋은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알아보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준비, 복지 정보, 혼자 살기 팁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